1920년대 일제강점기 한 남자가 조선의 관복을 입은 채 일본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대체 이 남자는 왜 이런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기죽지 마. 일본에 살고 있는 22세 조선인 청년 박열. 그는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아나키스트 동료들과 함께 박열은 불량한 조선인들의 모임 불령사를 조직하는데요. 불령사는 죄 없는 민중을 억누르는 권력, 즉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군자금 어디다 빼돌렸어?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와세다 대학 나와서 동부가 일보 초대 주피라는 김성철. 이런 무식한 조선인 새끼한테 내가 말을 해봐야. 넌 유식해서 피 같은 독립자금 횡령하냐? 방법은 다소 거칠었지만 조선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뜻은 무엇보다 확고했습니다. 이 불령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 황태자를 폭탄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폭발물을 살 돈도 능력도 없는 이들은 폭탄을 만드는 일에 꽤나 고생하고 있었죠. 폭탄은 안 터지고 내 속이 터진다, 속이. 그러던 어느 날 박열은 한 특이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 있어요? 올해와 히도리모노 데스. 우리 통고합시다. 私も 아나키스트です. 그녀의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 박열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전 조선에서 살다가 일본에 온 후미코는 박열과 만난 이후 연인이자 동지로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도 박열 및 동료들과 뜻을 함께하며 조선인들도 놀랄 정도로 당찬 모습을 보여주죠. 何偉そうに刀振り回してんだこのチンピラの熱いかこの野郎消えろこの野郎 야, 이거 우리가 먹을 오뎅 아니야? 알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박열과 후미코. 그때 이들이 살고 있는 일본 땅에 사상 초유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닥쳐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가공할 위력으로 시내를 덮친 지진은 사망자만 무려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하루아침에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리는데요. 잇따르는 폭발과 화재로 도시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갑작스런 상황을 맞은 일본 정부 역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비규환 상태인 민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꺼내놓습니다. 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誰かがそう言ってました。今そのことが重要ですか？ 조선인들이 혼란을 틈타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괴담.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안 그래도 불만이 쌓여있던 일본인들은 그 분노를 무고한 조선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15円50銭言ってみる。15円。朝鮮人。 주변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본 불령사 회원들. 박열은 이대로 밖에 있다간 자경단에게 살해당할 걸 알고 오히려 더 안전한 경찰에게 자수하기로 하는데요. 그를 따라 후미코를 비롯한 불령사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만 감옥도 이성을 잃은 자경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진 못했습니다. 15円50銭言ってみろ。言ってみる。 조카 씨발놈아. 조선인이다 이 개새끼야.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고작 3일 만에 살해당한 조선인들의 수만 무려 6,000명 이상. 민중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을 타깃으로 삼은 일본 정부에게도 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모든 죄를 덮어씌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한 사람은 폭탄 테러 계획을 세웠던 남자 박열이었죠.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박열을 감히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려 한 조선인 테러범으로 만들며 온갖 조작질을 시작하는데요. 사회의 불만과 자신들의 무능력을 덮기 위해서 총알바지 재물을 구하는 일본 정부. 이 사실을 알아챈 박열은 불령사 전체가 엮이는 것만은 피하려고 스스로 그 재물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리 전부를 올가매려고 할 거야. 한 사람으로 몰아야 돼. 혼자 덮으시려는 게야?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그리고 박열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답, 그 이상을 내놓기 시작하죠. 投敵の対象は誰だ? 니네 도련님 미친놈이야. 誰だと? 그 히로히토 황태자 아명이 미치노미야인 거 몰라? 황태자를 죽이려 했다는 박열의 고백 이후 일본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집니다. 정부는 박열에게 대역죄라는 굴레를 씌우기로 하고 나가. 그간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는데요. 하지만 박열은 무언가 생각이 있는 듯 일본인들의 질문에 나름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엔 그의 동지이자 연인 후미코도 함께 있었죠. この平等な人間世界を踏みにじる悪魔の権力が天皇であり皇太子であるのだ。従って彼らは消えるべき存在だ。 일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박열은 당당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황태자를 죽이려 했다는 대역죄는 모욕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재판일이 다가오고 박열은 일본 법원에 몇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자신은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이곳에 있으니 죄수복이 아닌 조선의 관복을 입게 해달라는 거였죠.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요구들을 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한 박열. 드디어 박열과 후미코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옷을 입고 재판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극에 휘말리면서도 어떻게든 조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판을 짜는 이 남자. 과연 이 당당한 청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隠そうとすればするほど明らかになるのが自然の摂理、歴史の流れだ。貴様らの天皇を守るため6000人も超える朝鮮人が理由もなく殺された。意義あるか? 이 영화 박열은 건국 훈장을 받은 실존 인물 박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면으로 맞서며 그야말로 당당하게 한편으론 유쾌하게 조선인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는데요. 관동 대지진으로 생긴 혼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 6,000명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나라 안에 뭔가 위기가 있을 때면 불안해하는 민중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왔죠. 1592년 임진왜란이 그랬고 1923년 관동 대학살이 그랬으며 2019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직 당당하게 저들처럼 비열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 상황에 맞서야만 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박열의 모습은 1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선인 대학살과 일본 정부의 여론 조작에 맞서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 박열. 저와 같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君が朝鮮人初の大逆罪の中心人物になるのか。朝鮮人としてするべきことをするのが大逆なら喜んで罪人になります。